파주의 한 저택에서 혼자 살던 장인어른이 사라졌다고 사위가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112 신고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주차장에 차는 있는데 비스듬하게 세워져 있고 연락도 안 된다는 거였죠. 그럼 멀리 간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시골이라 집 주변에 CCTV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라진 최 씨가 집안 곳곳에 CCTV를 설치해놨더라고요. 실종자는 70대였는데요. 자기 땅과 건물이 있는 20억대 자산가였습니다. 그걸 살펴보면 최 씨가 언제 집에서 나갔는지 알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CCTV 본체가 통째로 사라졌어요. 경찰 실종팀이 탐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집에 여자가 자주 드나들었다고요. 그 여성은 50대였습니다. 최 씨 집에서 차로 30분 걸리는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실종 신고가 들어온 당일에 경찰이 바로 찾아가서 배를 눌렀습니다. 경찰입니다. 최 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들어와서요. 확인할 게 있으니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그런데 그 여성이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장 가지고 오세요. 경찰이 오자마자 이렇게 반응하기 쉽지 않지 않나요? 경찰은 아파트 CCTV를 확인했습니다. 실종된 최 씨의 모습은 어디에도 찍혀있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 간 건 아닌가 보네요. 근데 내연녀의 반응이 왜 그랬을까요? 탐문 수사를 이어가던 중 최 씨와 가깝게 지내던 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친구 잘 있는데요? 그럼 그 친구라는 분은 최 씨를 만났다는 건가요? 친구, 나 찾고 있다는데 나 잘 있으니까 찾지 말라고 해. 아, 최 씨한테 문자가 왔군요. 친구에게 최 씨한테 전화해보라고 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보니 파주에 있다가 서울 강남까지 이동한 걸로 나왔습니다. 내연녀랑 다투고 틀어지거나 해서 잠깐 어딜 간 거일까요? 최 씨 금융 기록을 조사해 보니까 실종 신고 전날에 신용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았는데 그 금액이 무려 1,4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1,400만 원? 근데 그 큰 돈을 왜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로 찾아갔을까요? ATM기 CCTV를 확인했는데 돈을 인출한 사람은 2명의 여성이었습니다. 아, 본인이 아니었구나. 내연녀였나요? 그중 하나가? 2명의 여성 중 1명이 600만 원을 자기 계좌로 송금했는데 20대 초반 여성이었습니다. 또 다른 내연녀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나이 차이가. 아니면 숨겨진 딸? 그런데 그 여성은 이미 해외로 출국한 뒤였습니다. 도망간 거예요? 근데 왕복 항공권을 끄는 걸 보면 도주 목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건은 실종 전담팀에서 길 형사님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길 형사님은 20대 여성은 입국을 하면 즉시 조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내연녀 주변을 다시 살펴보고 아파트 CCTV부터 확인해보는 결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까 이미 확인한 거 아닌가요? 후배 형사를 불러서 물어보니까
신고 전날까지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실종자가 언제 사라졌는지 알아? 녹화된 걸 전부 다 봐야지. 그쵸. 이게 예. 언제 없어진 건지 모르니까 예. 예, 다 체크를 해야죠. 예. 아파트 CCTV가 일주일마다 자동으로 지워지게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5일치가 남아 있어서 경찰이 이제 그걸 전부 확인했습니다. 최 씨의 모습이 나왔나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종 신고 이틀 전에 이런 모습이 찍혔습니다. 아, 저게 뭐예요? 되게 무거워 보이는데? 바퀴가 달려 있고 지퍼를 열어서 펴면은 위로 쭉 늘어나는 커다란 여행용 가방이었습니다. 이민 가방이라고도 부르죠. 여행 가방을 끌어내리는 거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 아닌가요? 이 가방을 낑낑거리며 끌고 가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내린 층이 바로 내연녀가 사는 층이었습니다. 집에다가 뭔가를 배달을 했다는 거네요?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다시 내연녀 집에 갔습니다. 문을 열어주는데 표정이 떨떠름하더라고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너무 놀랐습니다. 왜요? 50평대였는데 그 큰 집에 발 디딜 데가 없었어요. 뭐가 있어서 많아서요? 명품 가방, 명품 옷, 명품 신발 가득 쌓여 있었고요. 포장지도 안 뜯은 새 것도 많았고요. 양주, 명품 도자기, 고가의 뭐 그릇도 가득 있었습니다. 검은 가방, 그리고 실종된 최 씨. 둘 다 없었습니다. 어? 지갑과 최 씨 신분증만 있었습니다. 아, 이상하다. 많이 이상하다. 그때 내연녀가 그 사람이 왔을 때 놓고 갔겠죠. 서로 집을 드나들던 사이니까 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가방을 가지고 온 남자분들이 뭔가를 알고 있지 않을까요? 타고 온 차량 번호를 제외해 보니까 렌트카였습니다. 빌린 사람을 우리가 출석을 요구하는데 다른 거 없었냐? 그러니까 차를 다시 건네봤는데 청테이프 노끈 그리고 CCTV 본체가 들어있던데요. 그래서 그거 어쨌냐 그랬더니 차에다 두라고 그랬어. 제 차에 있는데요. 야 그래 가보자. 그래서 확보를 한 겁니다. 야, 이거다. 그러면 CCTV 본체를 훔쳐간 사람이 이 사람인 거야? 나는 그냥 렌터카를 빌렸을 뿐이고 실제로 차를 가져가서 쓴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가져갔다는 사람들을 추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CCTV에서 가방을 옮긴 남자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잡아서 얘기할 게 있으니까 잡아서 얘기 끝나면은 풀어주고 돈 받고 가라. 그런데 두 남자는 지시를 받고 최 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최 씨가 자기 집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전화하는 틈을 타서 때리고 결박한 뒤 눈과 입을 청테이프로 막아서 내연녀의 아파트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결박된 최 씨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서
지방까지 옮긴 겁니다. 거기에 사람이 있었구나. 처음에 모일 때는 그런 납치 모의가 아니었고요. 나가서 얘기할 게 있으니까 나가서 얘기 끝나면은 서 주고 돈 받고 가라. 그런데 저한테 이제 얘기한 게 좀 달라졌습니다. 실제로는 납치를 했잖아요. 내연녀가 그럼 납치를 하라고 시킨 건가요? 그 여성을 긴급 체포해서 물어봤는데 모른다고만 하더라고요. 가방 있는 남자들이 다 얘기를 했는데 왜 모른다고 합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울어요. 갑자기?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내가 체포를 당해야 돼요?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본인이 피해자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건 9년 전이었다고 해요. 송 씨는 외제과자를 파는 보따리 장수였는데요. 상가에서 건어물 가게를 운영하던 최 씨가 자기 가게 앞에 자리를 내준 게 내연관계의 시작이었던 거죠. 최 씨는 근데 그때 유부남이었어요. 내연 관계를 9년이나 유지를 한 거예요. 50평대 아파트도 최 씨가 얻어준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둘 사이가 틀어졌다고 합니다. 저한테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한테 다른 여자가 생겼거든요. 근데 저 그동안 맨날 맞고 살았어요. 위자료도 1억 주기로 해놓고 안 주길래 데리고 온 거예요. 내연녀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많이 착각들을 하시는 게 나 본처랑 곧 헤어질 거야. 이렇게 해서 시작된 내연관계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되게 억울하다고 생각을 해서 위자료를 청구하겠다라고 나오는 실제 사례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현행법상은 인정될 수 없는 주장이죠. 일단 실종자를 찾는 게 급했기 때문에 최 씨가 어디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는데요. 몰라요. 그냥 갔어요. 남자가 그냥 지퍼를 열고 걸어서 나갔다는 건가? 계속 뭔가가 시원찮아요. 대체 최 씨는 어디 있는 걸까요? 납치범들은 최 씨가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명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납치된 최 씨를 감시한 사람도 있었다. 또 공범이 있다라는 거예요? 범행 전에 SNS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덩치가 크고 떡대가 좋은 사람을 모집합니다. 대놓고 같이 범행을 할 사람을 모집한다고. 이 글을 보고 범행에 가담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지인, 또 그 지인의 지인들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났습니다. 총 10명이었습니다. 조직 범죄네요. 돈 많은 남자가 있는데 제압하고 포박하면 1인당 50만 원, 잘하면 100만 원까지 주겠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하겠다고 한 겁니다. 뭐 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일을... 대부분 유흥업소 종사자였고요. 아르바이트로 신변보호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내연녀가 아파트 안에 감금돼 있던 최 씨를 옮겨라 했다는 겁니다. 처음 경찰이 찾아간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영장 가지고 오세요 했을 때 최 씨가 안에 있었던 거네요. 밧줄과 테이프로 결박이 되어 있어서 안방에 있었습니다. 다음날 최 씨를 다시 여행용 가방에 넣어서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하는데요. 공범들을 추궁해서 그 장소를 알아냈습니다. 그럼 드디어 찾을 수 있겠네요? 강남의 한 빌라였는데요. (6평) 정도 되는데 작은 1.5룸이었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미 또 다른 데로 옮긴 건가? 아무것도 없네요. 집 안이 아주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창문 앞쪽에 있는 이것을 본 순간 이게 뭐야? 욕조 같은 거예요? 아, 이거 볼록 튀어나왔어. 그동안 별의별 거 다 봤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습니다. 화단인가? 그 화분 뭐 심어 놓으려고? 근데 안에 이게 흙이 없이 시멘트 아니에요? 시멘트 같기도 하고. 좀 공사하다가 만 거 같은 느낌인데? 공범들에게 뭔지 아냐고 물어봤는데 최 씨를 이 빌라에 옮길 때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며칠 사이에 만들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닥을 보니까 검붉은 액체가 보였습니다. 아, 그럼 이거 설마. 조심스럽게 망치로 시멘트를 떼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바깥쪽 시멘트를 안쪽에서 바깥 방향으로 조금씩 깨고 작고 예리한 망치로 살살 떼어내듯이 작업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닐이 보이고 그 안에 시커먼 숯이 한가득 있었습니다. 2부대 정도 되는 양이었습니다. 다행이다. 저는 뭐 사람이 나올까 봐. 조심스럽게 걷어내니까 그 안에 네. 시신이 있었습니다.